자,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 진입을 했고 손절 라인을 여기로 관리했다라고 하면 손절 라인을 건드림 없이 좋은 상승세가 나 특히 직장인분들 대체거래소 활용도가 높습니다. 금일 장세 분위기 파악에도 좋고요. 계획을 세울 때도 좋으니까 흐름을 어느 정도 살펴보고 대응을 하시고 네이처셀처럼 어느 정도 세력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타점이 손익비 타점이 나온다. 그럼 그런 지점도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계속 먹히는 대체거래소 기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4월 15일입니다. 그저께죠. 그저께 시간의 등락률 상위창을 거래대금 순으로 나왔고 AI 섹터가 강한 걸 확인해서 이스트 소프트와 솔트룩스를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시간의 등락률 상위창에서 Y랩이 9.9, 스튜디오 미르가 3.4, 미스터 블루가 5.9, 핑거 스토리가 3.9% 상승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면은 6시 36분이죠. 자, 시간의 등락률 상위창 거래대금 순으로 놓고 확인을 했을 때 마감되었을 때 웹툰 관련주 좋구나. 그러면 키다리 스튜디오를 6시 초반에 매수 대응을 할 수 있었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8시 정도에 또 매수를 한 번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대체 거래소가 거래량이 너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장중 매매죠. 장중 매매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 거래량 대비해서는 나름 준수한 거래량이 현재 터져주고 있다라는 거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대체 거래소도 좋은 수단으로 여겨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1차 매수를 일단 6시 정도에 하고 나서 한 7시 45분경에 봤더니 다시 추세가 살아나고 있었고 강력하게 시간 외에서 상승, 단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키다리 스튜디오가 내일이죠. 오늘, 어제 상황입니다. 어제 7시 45분에 내일 장 초반에 8시 즈음에 상황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겠다. 기대감이 남아있으면 장 초반에 갭으로 뜰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강력하게 매수를 할 수 있었고 장 막판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8시에 딱 봤더니 어제 매수한 물량에서 한 5% 정도 최고 7% 정도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5%에서 잘라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상승할 때 잘라주는 게 아니라 7% 찍고 나서 더 상승 못하고 하락할 때 일단 5% 정도는 챙겨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대체거래소 종목은 적절하게 장 초반에 익절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래소 종목들, 어제 갭으로 뜬 종목들이 딱 9시에 갭으로 더 크게 떠버리면 키다리 스튜디오는 2, 3등주로 밀려날 수 있다. 3, 4등주로 밀려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수익 챙겨놓고 1등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아침 상황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아침에 일단은 웹툰 관련주들은 추세가 좀 죽는 분위기였습니다. 알래스카도 좋지 않았고 로봇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강한 곳은 4x4였습니다. 4x4가 처음에는 음봉 맞고 떨어지더니 어제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런데 크게 갭상승을 못했어요. 첫 3분봉에 굉장히 변동성 크게 움직이다가 그 다음 캔들이 강력하게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대응을 하는 게 아니죠. 이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더 상승할 거면 이 두 번째 캔들이 깔끔한 양봉으로 끝나겠죠. 거래량도 준수할 겁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하락할 거였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세력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면 이 캔들도 윗꼬리를 만들던가 음봉으로 결정이 돼서 추세가 죽겠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캔들 하나를 더 확인했습니다. VI가 걸려서 조금 늦었는데 9시 8분경에 여기에서 매수 대응을 할 수 있었고 손절은 짧게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또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거래량을 보시면 이 거래량을 완벽하게 또는 비슷하게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약간 불안하니까 비중을 또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리가 또 높기 때문에 비중은 좀 줄여서 대응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래머는 일단은 순매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매수 대응해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냥 짧게 잘라내고 끝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대응을 했는데 의외의 수익이 났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오늘 4x4는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한가가 풀리기도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락이 많이 안 나왔어요. 18% 수익을 낼 수 있었고, 내일 시초가 대응까지도 가능합니다. 내일 갭으로 뜰 수도 있으니까 넉넉한 수익률에는 수익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굉장히 시원하게 상승세가 나와줬고, 그렇게 큰 물량을 들어간 것도 아니라서 편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한가 풀리고 매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내가 그렇게까지 큰 물량이 아니다, 또는 내가 이 종목으로 그렇게까지 수익을 많이 내지 않아도 괜찮다, 좀 길게 한번 가지고 가보겠다. 최근 분위기가 치고 나가는 종목은 계속 치고 나가는 장세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보겠다, 내일까지 한번 끌고 가보겠다라고 하면 계속 보유를 할 수 있었고 18%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작은 비중이다 하더라도 18% 수익을 내고 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익률이 크면 역시나 수익은 커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패턴도 마찬가지죠. 음봉 먹는 양봉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도 쓸 수 있고요, 분봉으로도 쓸 수 있고요, 일봉으로도 쓸 수 있고 다방면으로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 기법도 이 왼쪽에 매물대 있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잘 먹히고 프로그램이 매수세 들어오는 것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대체거래소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오후 4시 30분에서 40분 상황인데 핑거스토리가 시간외에서 또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Y랩, 스튜디오 미루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똑같이 대응을 하는 거죠. 4시 45분, 요 캔들이 약 45분경 캔들입니다. 40분경에 핑거스토리가 상한가를 가고 바로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가 지금 장대 양봉,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을 뽑아냈고 추세가 죽지 않은 걸 확인해서 45분경에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역시나 이런 어떤 반복성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자리도 비중 베팅, 어느 정도의 비중 베팅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4시 45분경에 약 3%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지금은 24% 정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손실로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한 8시 이전 7시 45분 그 상황도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어제 우리가 사실 키다리 스튜디오 또 대응을 했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이게 맞아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될 거다라고 반복 될수록 어떻게 보면 또 확률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서, 어제 크게 먹었으면 오늘은 좀 적당히 먹겠다, 비중을 줄여서 대응을 하는 그런 자세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3% 수익도 내가 만족해서 짧게 잘라낼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일까지 또 길게 가져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오늘 오후 8시에 또 대응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습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욕심내시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요, 하루 17% 수익, 손익비 좋은 타점 고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체 거래소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직장인 분들은 미리 출근을 해서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컴퓨터를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미리 컴퓨터를 챙겨가서 근무 시간 전에는 컴퓨터로 대응을 하는 거죠. HTS를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시 24분경에 봤더니 관심 종목들을 쭉 살펴보는 겁니다. 그냥 쭉 살펴보는데 뭐 딱히 마땅하게 할 종목은 없었고 그냥 훑어보는 거죠. 그런데 8시 24분경에 봤더니 네이처셀이 굉장히 강한 급등세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제 거래량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30분 봉입니다. 30분 봉 첫 번째 오늘 네이처셀의 30분 봉을 보면 거래량을 봤을 때 평균 대비해서 그렇게 작지 않은 거래량이에요.
참고 정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8시 36분경에 봤더니 그린 케미컬도 갑자기 치고 달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12%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잘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났을 테지만 이런 걸 보고 오늘 계획을 또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탄소 포집 종목 봐야 되겠다. 그린 케미컬 또는 한택, 에어레인 대응이 가능하겠다. 장 게시하고 단체 상승세가 나오면 1등주가 만약에 그린 케미컬이다라고 하면 그린 케미컬을 3분봉 관점에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그린 케미컬이 치고 달렸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었던 한택이라던가 에어레인을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대체 거래소 흐름을 보면서 오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었느냐. 자, 여기에서 매수 대응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지금 보면 세력이 여기에서 진입했다라고 하면 가격이 이렇게 조정받으면 여기 영역은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손익비 타점이다라는 거죠. 손익비 타점이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비중을 실어서 진입을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네이처셀 왜 상승이 나왔지? 종합시황창을 봤더니 네이처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오늘이 공매도 거래 금지 날이었어요. 자, 공매도라는 건 하락에다가 배팅을 하는 건데 하락에다 배팅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종목이 갑자기 상승세가 나오면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력이 여기서 진입했고 하락이 나오는데 자, 여기 요런 자리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면서 긴 아래 꼬리가 나온 이 지점은 좋은 손절 라인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분 봉상 5선을 봤을 때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추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죠. 이런 자리에서 비중 진입이 가능하다. 공매도 과열 금지. 주가의 급등이 나오면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고 이런 반대 매매가 수급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세력이 의도한다라고 하면 가격은 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라고 하면 분홍색 선이 3분 봉상 5선입니다. 5선을 기준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5선을 이탈하면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이런 지점에서 손익비 생각해서 강하게 비중 베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손익비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의 초입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락하다가 하락에 멈추고 다시 상승하는 지점이고 세력이 이 지점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가격은 이 위쪽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기 매수 타점에서 여기 보면 여기 음봉 캔들의 아래 꼬리의 밑에 바로 밑에 요 지점까지 매수 타점과 내 손절 라인까지의 거리는 약 4% 정도 나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손익비 1대2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목표 수익률은 8%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타점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여기까지 하락할 때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5선을 이탈하면 나는 그냥 일단 물량, 1분 물량을 털어주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목표 수익률은 조금 낮춰도 괜찮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 진입을 했고 손절 라인을 여기로 관리했다라고 하면 손절 라인을 건드림 없이 좋은 상승세가 나왔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장중에 이제 종가는 아니죠. 변동성에 의해서 5선을 잠시 이탈했지만 종가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수익권에서는 종가 기준으로 대응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지금 수익권인데 내 기준인 5선을 그냥 가격이 이탈했다라고 해서 그냥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버텨가지고 수익을 좀 길게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내 목표 수익률이 발생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그냥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좀 버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력의 의도가 이 위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장 초반에 여기를 어떻게 보면 운인도 좋았죠. 여기를 관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린케미컬 그쪽 관리하느라고 네이처셀은 약간 방치해놨는데 그냥 네이처셀이 날아가더라고요. 약간 그런 또 운때도 맞아 떨어졌던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17%가량 상승세가 나왔고 사실 네이처셀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린케미컬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장 초반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캔들은 음봉 캔들로 마무리가 됐어요. 하지만 탄소 포집 섹터의 상승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수 있었고 두 번째 캔들이 이 캔들을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여기 거래량도 그렇게 작은 거래량이 아닌데 지금 첫 번째 캔들 거래량이 작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거래량이랑 비슷하게 거래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음봉 캔들은 다소 위험한 캔들이 될 수 있는데 그 캔들을 완전히 거래량으로 압도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가격은 바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캔들이 완성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 캔들, 그 다음 시가에서 바로 매수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안 돼요. 바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세력의 의도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면 굉장히 애매한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되 손절은 1%로 관리하고 목표 수익률을 2%로 관리한다라고 하면 비중 베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는 극단적으로 손절을 0.5%로 관리하고 목표 수익률을 1%로 관리한다라고 하면 더 큰 베팅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0.5%에서 대응이 좀 어렵겠다라고 하면 빨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자마자 손절을 라인을 자동으로 세팅을 해 두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어떤 계좌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서 거래할 수 있는 아예 손절 0.5%의 자동 매도가 될 수 있는 잔고 편입 자동 매도가 설정되어 있는 그 계좌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아침에 강하게 섹터가 상승세가 나오면 게다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계속 이 자리가 지금 탄소 포집 섹터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를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자리에서 추세가 나오면 강력하게 위로 상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역시나 잘 아시고 대응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자리에서 세게 베팅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밑으로 떨어지면 바로 잘라버릴 거기 때문에. 자, 보면 9시 5분 34초 그러니까 6분 전입니다. 이미 이때 그린케미컬 18, 에어레인 10, 캠트로스 4%, 에코아이 6%, 에코바이오 11%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이미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린케미컬을 1등주로 보고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자료를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보면 딱 6분입니다. 6분 됐을 때 이 자리에서 빨리 매수 대응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상승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느냐? 섹터의 흐름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이쯤 지금 보면은 올라가다가 바로 팍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그냥 일단은 절반 정도 매도를 해주고 나머지 잔량을 조금 넉넉하게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전략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내가 비중을 세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방금 보여드렸던 그 정도 한 1%, 2% 수익에서 일단은 수익 챙겨놓고 나머지 잔량 가지고 운용을 했다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하면 10% 상승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도 많이 연습을 하시고 이게 이런 경우가 흔치 않게 기다리다 보면 나오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거죠. 기다리다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린케미컬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여러분들이 연습이 많이 되시면 비중 베팅이 가능하고 수익 챙겨간 다음에 나머지 잔량 절반 물량으로 계속 가지고 갔다라고 하면 10%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택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한택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린케미컬, 넌 오늘 섹터 단체 상승이 이미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5분경에 이미 나오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주도다. 오늘 주도다. 오늘 주도에서 뭘 해도 된다. 한택 같은 경우에 요 타점에서 손절을 어디다 그을 수 있을까요? 요 첫 번째 캔들의 저점에다가 손절 긋고 여기에서 매수 대응했다라고 하면 좋은 손익비 타점이 될 수 있고 비중 베팅 가능했죠. 그리고 5선에 가깝게 3분 봉상 5선에 어떻게든 가깝게 매수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역시나 손익비 타점이 될 수 있고 강하게
비중 베팅을 할 수 있었고 이 즈음에서 매수 대응했다라고 하면 여기가 6분, 요게 완성됐을 때가 6분, 여기가 6분이고 여기가 9분입니다. 요때 아무 때나 매수 대응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주도 테마에서는 주도주에서는 뭘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에어레인은 어땠나요? 에어레인도 마찬가지죠. 음봉 캔들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그 다음 시가에서 매수 대응하거나 아니면 5선 가까이에서 매수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 요런 타점에서 매수 대응했다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히 직장인분들 대체거래소 활용도가 높습니다. 금일 장세 분위기 파악에도 좋고요. 계획을 세울 때도 좋으니까 흐름을 어느 정도 살펴보고 대응을 하시고 네이처셀처럼 어느 정도 세력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타점이 손익비 타점이 나온다. 그럼 그런 지점도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시 이후에는 어떤 매매를 할 수 있었을까요? 2시 27분경에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층을 캡처를 뜬 겁니다. 많은 투자 대가와 고수들은요. 2시경이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바이오, 그린케미컬,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시황창을 보면 오늘 이재명 예비후보가 호남에서 신재생 에너지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탄소 절감하겠다, 미세먼지 줄이겠다 이 이슈로 인해서 단치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에코플라스틱도 26% 상승. 그런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보면 우듬지팜이 관련 이슈로 인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었는데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역시나 손익비 타점입니다. 여기 요 지점이에요. 조금 더 3분봉 차트를 긴 시계열로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강력한 상승 이후로 하락이 나오고 다시 강력한 상승 이후로 하락이 나오고 여기 지점, 여기 보시면 빨간색 거래량이 터지면서 긴 아랫꼬리가 나온 이 지점을 세력의 어떤 지지 라인으로 보고 이 지점에서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다. 저기 보면 세력이 진입했고 건전한 조정이 나왔고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이 진입했다라고 하면 가격은 이 위쪽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럼 이 아래쪽 영역은 좋은 매수 지점이 될 수 있고 손익비 타점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손실은 짧게 관리할 수 있고 수익은 여기까지도 내가 노려볼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코플라스틱은 그런 타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우듬지팜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었고 여기서 매수해서 약 8%가량 수익이 나왔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절 라인을 짧게 관리할 수 있다면 목표 수익률을 줄인다 하더라도 전체 계좌 늘리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손익비 관리가 좀 어렵다, 너무 유연하게 하면 정신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만의 맞춤형 정형화된 손절 라인과 목표 수익률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손절 2.5에 목표 수익 5% 또는 손절 1%의 목표 수익률 2%? 이 정도로 내가 관리할 거고 내가 손절 2.5%가 되는 타점에서만 진입할 거야. 내가 손절 1%로 관리할 수 있는 타점에서만 진입할 거야. 그런 지점에서만 진입하는 연습을 많이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계좌의 어떤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전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